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좀 특집에 가깝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저희가 5개 주제 뽑잖아요. 네. 5개 주제 중에 1위 분야 경제, 2위 분야 사회, 4위 분야 IT 과학이 나왔는데요. 3개가 다 똑같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요? 네, 바로 카카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위 경제 분야에서는 없겠네요. 카카오 주가 관련된 얘기, 보상 관련 얘기. 네. 2위 사회 분야는 카카오로 인한 사회적 목표 영상, 향후 파장 얘기. 4위 IT 과학은 카카오 사태 원인이 된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거 묶어서 좀 설명드리고 3위, 5위는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 이번 사태의 파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네. SK C&C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네. 곳, 여기에 뭐 배터리팩 하나가 불에 탔는데 왜 이렇게 사고 여파가 커지나 이렇게 네.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일단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니까 컴퓨터로도 생각하셔도 어떤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에서 뭔가 파일이 넘어가는 서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서버가 한두 개만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있으면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맡기면 한 번에 이거를 서버 관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열이 나면 온도 관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선도 되다 보니까 대충 이제 맡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맡기는 데들이 이른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회사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쓸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K C&C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를 빌려서 되게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3시 19분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가 났다 보니까 이 SK C&C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불이 나니까 전원을 차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서버를 쓰던 모든 기업에 일단 장애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SK C&C의 데이터 센터의 의존도가 높았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한 곳에서 네.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뭐 그런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차단됐다가 그렇죠. 다시 전원이 들어가면 네. 우리 컴퓨터 재부팅하듯이 그렇죠. 부팅하면은 그냥 서비스 다시 시작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워낙 서비스가 크니까 네. 우리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도체 공장이 전원이 한 번 꺼졌다가 켜졌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혹은 포스코가 갑자기 무슨 일로 전원이 꺼졌다가 켜졌다. 방송국이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모든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뭐 네. 예를 들면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그렇죠. 이 전원이 나가가지고 네. 쇳물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렇죠. 다시 또 그걸 녹여가지고 원상태로 가동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랑 똑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뭐 저희가 이슈다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는데 예. 예를 들면은 반도체 공장이 잠깐 뭐 공정이 잠깐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며칠 동안 피해가 걸린다. 예. 뭐 포스코에서 어떤 물이 좀 찼더니 그것 때문에 뭐 몇 년 동안 뭐 재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하면 네.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슈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되고 문제가 되고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가 나간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 뭐 방송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배터리라는 게 기존 전원이 메인 전원이 있고 보조 전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조 전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원에 문제가 생겨서 전원을 다 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전원을 다 끄고 켰을 때 지금 이제 카카오 측과 SK C&C 쪽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껐다 끄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떤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걸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게 SK C&C 쪽 입장이고, 네. 카카오 입장은 이미 전력이 불안전해졌을 때 예. 그때부터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카오 측의 얘기대로 서버에 엄청난 전원의 변화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데이터 일부가 유실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없다는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예? 데이터 유실에서 그런 전원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데이터 유실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물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규모도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는 한번 화재가 나거나 불이 붙으면 네. 그거 끄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어찌됐든 메인 전원을 내렸어요. 네, 내렸다가 다시 전원을 켰어요. 네, 근데 복구하는데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은행도 그렇고 일반적인 IT 전문가시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업을 다 하잖아요. 모든 맞습니다. 데이터는. 네. 근데 왜 그것만 살려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문제는 SK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카카오가 그럼 이걸 백업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항상 비교 이번에 되는 게 네이버랑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 센터에 있거나 일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는 빠르게 복구가 됐어요. 근데 카카오는 이제 복구가 안 됐었거든요. 왜 차이가 있느냐에서 좀 얘기를 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백업하는 것들에서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백업을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백업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나에다가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걸 액티브 예. 액티브라고 하는데 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하루치 데이터를 뭐 그 다음 날에 복사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백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실시간성으로 똑같이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식인데 이들이 예를 들면 이번처럼의 이제 피해 정도를 예측을 못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본인들의 비유로 치면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시동이 좀 꺼지면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는 정도의 준비는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엔 거의 뭐 도로 자체가 파손된 수준이라 자신들의 예측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서버 분산인데 이번에 그 화재가 났었던 이번 이 판교에 있는 서버가 대부분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의 백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서비스 자체가 데이터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 로그인이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에 연동되어 있는 로그인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진짜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의 실시간성의 백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입장에서 카카오가 본인들이 얘기할 때 약간 타이밍상에서의 이슈는 이제 앞서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래서 전용으로 하는 서버가 이제 하나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예. 춘천에 있는데 예, 예.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데이터 센터가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용 데이터 센터.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에 완공인데요. 이제 안산에 지금 2023년에 완공으로 짓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2010년 이후로 계속 지으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승인이나 이슈 때문에 늦어졌다고는 해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됐을 때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추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오히려 그 전에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카카오 같은 큰 회사가 이 정도의 백업 준비를 안 해놨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좀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백업 시스템 안 만들면 금감원에서 바로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백업 시스템 만들라고 감독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IT 업계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기업의 자율로 맡겨두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지 만약에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했다고 하면 아마 실시간 백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이 이슈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백업이 됐었어요. 예. 근데 나머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카카오가 2010년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게 그때는 메신저 서비스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택시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행은 아니지만 가상 자산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나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카카오의 영향을 받는지 몰랐다라고 이제 소비자는 놀랐던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놀랐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그 밤차 뉴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카카오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네. 좀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 이런 네. 것들은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이원화 작업 하고 있어요? 백업이나 이런 걸? 네, 실제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는데 이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던 그런 이원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이냐면 회복 탄력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나거나 정전이나 테러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실제로 이 다음에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거를 아주 특등 보안 시설로 생각해서 이 IDC 그러니까 이 서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글로벌 센터들은 약간 기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만큼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연 2번씩 재해 복구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내에서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카카오가 네.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국민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네. 자, 우리 1위부터 3위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1, 2, 4위 얘기했습니다. 1, 2, 4위요? 네. 그럼 3위는 뭐예요? 3위는 산업 분야고요. 공정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둔촌주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사비 증액 문제로 멈춰섰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됐고요. 이제 다시 6개월 만에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지금 1조 원 가량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1억 8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분담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부담 많이 오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조합원들이.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분야는요. 5위는 문화 분야의 입대고요. BTS 맏형 진이 군대 입대 확정됐다라는 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네.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근데 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네. 굿즈가 나왔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자 이런 고무신 굿즈가 벌써 팬들 사이에서 좀 굿즈 돌더라고요. 고무신이 나왔어요? 네, 약간 열쇠고리 형태의 고무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군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고무신은- 오히려 본인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열심히 잘 갔다 와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팬들은. 네. 그래도 뭐 떳떳하게 갔다 오고 네.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훌륭하고 좋은 활동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